한솔케미칼이 뜨고 있죠. 반도체 업황 호조의 수혜에 더해 2차 전지 소재까지 공급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솔그룹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해서 30년 동안 독자적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한때는 재계 10위권까지 넘봤지만 현재는 한솔재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준대기업 집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솔그룹은 한솔케미칼의 성장과 한솔재지의 회복으로 과연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오너 3세 시대가 무르익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요? 한솔케미칼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실적 전망을 종합하면 한솔케미칼은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7,422억 원, 영업이익 2,045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보다 매출은 19.9%, 영업이익은 34.6% 늘어난 것입니다. 2022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8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호적인 실적 전망에 힘입어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주가는 석 달 전만 해도 약 15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현재는 25만 원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잠재력이 크다며 목표 주가를 3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승희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 전자소재 업체 대비 저평가받고 있으나 기존 정밀화학 부분에 더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을 아우르는 첨단 전자소재 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주가는 점차 다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솔케미칼 기업 가치를 이끄는 핵심은 바로 전자소재 사업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애초 종이 펄프나 섬유를 표백하거나 반도체를 세정할 때 쓰이는 과산화수소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전방산업 고도화에 따라 전자재료와 방막재료 등 전자소재 사업에 힘을 실었고 이제는 이 전자소재 사업이 한솔케미칼의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에 따른 과산화수소 수요 증가가 한솔케미칼의 실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은 Q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퀀텀닷 소재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실제로 정밀화학 제품의 매출 성장세는 분기별로 5%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퀀텀닷과 2차 전지 등 전자 소재 제품의 매출 성장세는 분기별로 20-3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공정소재 공급사의 롤모델이라며 2차 전지 소재의 경우 2020년까지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였지만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을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지난해 인수한 솔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솔케미칼의 고성장세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솔케미칼이 실적 고공행진을 거듭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생산하는 과산화수소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과거만 해도 제지와 섬유업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산업들이 하향기를 걸으면서 현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이 주요 고객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만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서 한솔케미칼의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과 P1 공장의 과산화수소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P2 공장 납품 물량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와 같은 회사도 고객 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반도체 사업만이 한솔케미칼의 실적에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솔케미칼은 TV 사업에서도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V 사업에서 QLED TV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요. Q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퀀텀닷 소재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로 만든 TV를 말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퀀텀닷 소재는 밝기의 표현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색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명암비도 좋아 빛과 어둠 속 디테일을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OLED는 자체 발광 유기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버닌 현상을 내지만 QLED는 무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합니다. QLED의 핵심인 퀀텀닷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한솔케미칼입니다. 애초 퀀텀닷 소재 기술을 개발을 한 곳은 삼성전자의 미래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중앙연구소인 삼성종합기술원이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삼성종합기술원에게 이 기술을 제공받음으로써 퀀텀닷 소재 시장의 독보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삼성그룹이 한솔그룹에 물량을 밀어주기로 결정하면서 한솔케미칼이 전자소재 분야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한솔그룹과 삼성그룹의 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계 음극재를 2022년부터 생산해 삼성 SDI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곳도 바로 삼성종합기술원이었는데요. 컨턴다 소재에 이어 기술을 두 번째로 전수받는 것입니다. 한솔그룹의 뿌리는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CJ그룹과 신세계그룹도 삼성에서 분리한 그룹인데요. 한솔그룹이 가장 먼저 삼성에서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1991년에 전주재질을 들고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자서전에서 사내로 태어났으면 그룹을 맡겼을 큰 제목인데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이인희 고문은 이병철 창업주의 사업적 DNA를 잘 물려받은 오너 경영인이었습니다. 이 고문은 계열 분리를 한 뒤 한솔재질을 그룹 체제로 재편하고 그룹의 사업 분야를 화학과 금융 등으로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는 정보통신사업단을 꾸려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한솔 PCS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본금이 적은 기업을 사들여 인수한 회사 이름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증자로 자금을 마련한 뒤 그 돈을 종잣돈으로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한솔그룹의 인수합병 성장 전략을 놓고 집을 세놓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고문의 공격적 사업 확장으로 한솔그룹은 1990년대 들어 사세가 가장 빠르게 확장된 그룹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분가하던 1991년까지만 해도 재계순위 5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9년 만인 2000년에는 재계순위 11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솔그룹이 2000년대에 국내 재계순위 10위권에 들 유력한 그룹으로 꼽히기도 했죠. 이 고문은 1990년대 후반 한솔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을 제지업 중심의 제조업을 포함해 무역과 금융,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네 축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솔그룹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사세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룹의 중심인 한솔재지의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이동통신에서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등 그룹의 외형이 점차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솔그룹의 경영권 승계도 이뤄졌습니다. 이 고문은 1998년 한솔그룹의 금융부문을 조동혁 부회장에게, 정보통신 부문을 조동만 부회장에게, 제지 부문을 조동길 부회장에게 맡깁니다. 한솔그룹의 2세들에게 책임 경영을 맡긴 것이죠. 하지만 IMF 사태로 금융과 정보통신 사업 부문이 대부분 무너지자 2002년에 조동혁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셋째 아들인 조동길 회장에게 승계합니다.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솔재지의 실적을 비교적 잘 방어하고 외자 유치에 공을 세운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인희 고문은 조동길 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승계한 뒤 스스로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조동길 회장은 이후에도 그룹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했는데요. 2009년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솔그룹은 2013년에 이 대기업 집단에 다시 포함됐다가 2019년부터 다시 빠졌습니다. 한솔케미칼이 고성장 기조를 보이는 것은 한솔그룹에게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솔그룹의 모태기업인 한솔재지의 실적을 회복하는 것도 한솔그룹의 위상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솔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매출을 보면 한솔케미칼과 한솔로지스틱스가 연간 5천억, 6천억 수준을 내지만요. 한솔재지는 연간 매출 2조 원을 낼 정도로 몸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한솔재지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한솔재지는 2020년에 매출 1조 5,099억 원, 영업이익 946억 원을 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10.1%, 영업이익은 1.5% 줄어든 것이며 실적 하락이 2년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 한솔재지는 과거 삼성그룹 계열사로 있을 때 중앙일보에 신문지를 공급하면서 기반을 닦았고 이후 삼성그룹의 전폭적 지원으로 사세를 키웠습니다. 현재도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이 점차 발달하면서 제지업계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한솔재지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솔재지도 인쇄용지 사업 부문은 과거 30년 동안 GDP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전자매체의 발달로 전반적 성장 속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와 공급 증가율이 둔화하는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솔재지는 재지를 뛰어넘어 친환경 포장재와 나노 신소재 사업을 벌이며 새 활로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한솔재지의 2021년 실적이 2017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솔재지는 2020년 3분기 기업 설명회에서 우선순위는 여전히 차입금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제는 좋은 투자 기회가 나오면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상태라며 향후 좋은 기업을 인수해 외형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솔재지는 실제로 최근 수년 사이에 태림포장과 전주페이퍼 등의 인수 후보로 꼽히기도 했고요. 태림포장의 인수전에서는 본입차를 위한 예비 실사까지 참여하면서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인수전에서 모두 발을 빼면서 현재는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솔그룹의 제도약 행보와 함께 오너 3세 경영체제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은 조동혁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입니다. 조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장조카이기도 합니다. 조 부회장의 승진은 범삼성과 4세, 한솔그룹으로 따지면 오너 3세 가운데 가장 빠른 부회장 승진인데다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유경 신세계 사장 등 범삼성과 3세 여자 오너 경영인보다 빠르게 부회장을 달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한솔케미칼의 경영이 깊숙이 관여하면서 성장의 기틀을 닦은 것이 초고속 승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조 부회장은 미국 웨슬리 대학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이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소국 기업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애널리스트로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부회장은 한솔케미칼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대만 테이펙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맡았고요. 2019년 진행된 솔머티리얼즈 인수전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부사장, 2019년 사장에 이어 2020년 부회장까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조 부회장의 한솔케미칼 내 입지는 단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5년부터 한솔케미칼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테이펙스의 사내이사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발간된 한솔케미칼 40년사에 직접 등장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대범할 수 있고 거시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을 약속할 수 있다며 40주년의 이정표를 지나는 우리의 방향과 행동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성민 씨는 조 부회장과 비교해 아직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성민 씨는 현재 한솔재지에서 수석으로 일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 전면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동길 회장이 올해 67세가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한솔그룹의 경영체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재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솔그룹의 지분구조를 살펴봤을 때 오너 3세 시대의 경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솔그룹의 지주사 한솔홀딩스 지분은 조동길 회장이 17.23%, 조성민 수석이 0.76%를 들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직접 지분이 18%에 불과해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솔케미칼은 한솔홀딩스와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조동혁 명예회장이고요. 조동길 회장이 지분 0.31%, 조동혁 명예회장의 부인 이정남 씨가 0.13%, 그리고 조연주 부회장이 0.03%를 들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을 다 더해봐야 15%가량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조동길, 조성민, 한솔홀딩스, 한솔재지로 이어지는 한 축과 조동혁, 조연주, 한솔케미칼, 테이펙스로 이어지는 한 축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살펴봤을 때 한솔그룹이 장기적으로는 2인 2고문의 3남인 조동길 회장과 장남인 조동혁 명예회장의 계열 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동안 시장은 바라봐왔습니다. 그러나 한솔케미칼과 한솔홀딩스에 대한 오너일가 지배력이 낮다는 점, 한솔그룹의 외형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열 분리를 하면 사세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현실적 어려움도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한솔그룹이 계열 분리를 추진하려면 한솔케미칼이 보유한 한솔홀딩스 지분 4.31%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동길 회장의 한솔홀딩스 지배력이 더욱 낮아집니다. 한솔홀딩스의 경영권을 지키려면 조동혁 명예회장 측의 한솔케미칼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조동길 회장과 조성민 수석, 조동혁 명예회장과 조연주 부회장 사이의 느슨한 협력 및 공정관계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형제나 사촌 간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다른 재벌 그룹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한솔그룹도 그룹의 제도약을 위해서 계열 분리를 하는 대신에 조연주 부회장 쪽으로 경영권을 잠시 승계하는 방안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길 회장의 장남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까지
조현주 부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이후 조성민 수석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솔그룹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룹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솔그룹의 얘기는 어떠셨나요? 한솔케미칼 주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한솔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준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